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재산의 살인자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죠.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 4가지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또 가장 약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국의 사업가이자 8천억 자산가인 마이크 틸버리의 영상을 참고하여 부자가 되기 위해 절대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마이클 틸버리는 사지 말아야 할 것이 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을 사는 것이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집을 사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묶어두게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틸버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과 관련된 한 가지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커티스는 비디오그래퍼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약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틸버리는 그 돈을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대출을 갚아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 커티스는 집을 산다는 생각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사업을 키우는데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집을 사려고 하냐고 반대했다고 하죠. 잠시 생각해보니 그 말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커티스는 매년 1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이 거주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해서 세를 주거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집은 세 들어 사는 것을 더 추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또 의외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연인을 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틸버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연애 자체를 시작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조언을 실행에 잘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틸버리는 여기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20대 때는 4주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사귄 뒤 4주 동안 큰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주거나 비싼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큰 돈을 쓸 필요도 없었다고 해요. 전미 소매업 연맹에 따르면 한 사람당 연간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약 15,000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딱 한 번일 경우이고 생일, 크리스마스, 각종 기념일에 최소 10만원씩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꽃값으로 한 달에 3만원 정도가 추가되면 통장 잔고가 증발해버리는 기현상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아직 더 큰 이벤트는 카운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커플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틸버리는 말합니다. 미래의 아내에게만 돈을 쓰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 외에는 낭비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솔로로 지내면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신과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적인 목표와 야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맞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내용도 정말 반발이 심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새로운 차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재산의 살인자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량의 감가상각 때문인데요. 신차는 첫 해에 차량 가치의 약 22%가 깎인다고 해요. 그리고 대출을 갚는 5년 동안 약 60% 이상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차를 5년 할부로 샀다면 할부를 모두 갚았을 때 2,400만원짜리 차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5년간 매달 40만원씩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다닌 셈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구매를 통해서 매달 4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면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구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산 취득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100% 확률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 차를 샀던 경험이 있어서 매우 공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은 카 쉐어링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비싼 브랜드의 옷이에요.
틀버리는 고급 옷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더 좋아 보이고 더 오래 입을 수 있기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가 반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로 옷을 구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술을 언급하는데요. 이것도 좀 강력하네요. 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술을 끊는 것이라고 말이죠. 틀버리의 가족들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계속해서 술을 사주었고 이것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는 침대에 앉아서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데 사람들은 술을 마실까? 게다가 젊은 시절 한창 기력이 왕성할 때 왜 술을 마셔야 할까? 실제로 영국의 서식스 대학교에서는 한 연구가 있었는데 875명의 참가자가 드라이 제뉴이어 캠페인에 참가해서 한 달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참가자의 71%가 잠을 더 잘 잘 수 있었고 67%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58%가 체중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안주를 먹을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겠네요. 이 모든 요소들은 젊을 때 성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굳이 음주를 통해서 뇌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8천억대 사업가 마이크 틀버리의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사실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모두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문제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도 그저 충동에 의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계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중에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포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